네. 오늘 풀미에 오시네요. 네. 예약자 있었는데. 네. 촬영 좀 하고 있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신여고 영어 내신 담당하는 권대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끝나서 내신 분석 설명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좀 준비했고요. 바로 본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간단하게 제 소개는 저는 이제 강초등학교에서 영어 내신 담당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름은 권대현이라고 하고 있고, 그 전에는 한림학원이나 강공학사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었고, 대신여고 내신은 제가 중교 운율을 계속 꽤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대신여고 전담반을 맡았던 게 2013년 정도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굉장히 내신이 어렵다 이런 이미지가 각인이 됐던 게 제 기억에 2014년, 15년 이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오늘 이따 내신 분석하면서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굉장히 재밌는 특이점은 그때 이후로 주요 유형이 된 변화가 크게 있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바뀌지 않는 유형이 왜 계속 대비가 안 될까 이거에 대한 원인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천천히 좀 저희가 시험을 좀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대신여고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 좀 분석을 해보려고 간단히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일단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과서하고 모의고사하고 학교 자체 모의고사 이렇게 세 가지, 학교 자체 교재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갔는데, 제가 매년 내신고사 설명회하면서 이렇게 막 문항 복사해서까지 보여드리고 여기서 막 분석을 하고 있는 게 언제부터가 좀 약간 불필요한 행위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부모님들도 솔직히 사실 와닿지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문항 분석 같은 경우는 아이들 관련 얘기인 거지, 이제 부모님들이 궁금하신 건 그게 이제 다 정리가 돼서,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시험이었고, 그래서 앞으로 뭘 하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범위부터 좀 보자면은,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대신여고 영어 내신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범위도 엄청 많은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쪽 학교의 이쪽 지역 학교들을 비교해봤을 때 단순히 텍스트량으로 봤을 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불합부 같은 데도 오히려 시험 범위가 더 늘어서 단순 텍스트량으로만 비교하자면 오히려 불합부 시험 범위 조금 더 많을 정도로 대신여고는 범위가 많은 스타일의 학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제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할 때 즉흥적으로 하기보다는 늘 냉간 계획하고 평소에 처음에 아이들이 입학하기 전에 했던 어떤 약속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들을 하면서 염두에 두시면서 운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대신여고 신입생 설명회 때도 저희가 작년에 했었잖아요. 입학 전에. 그때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그때 이제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강조한 포인트는 아니긴 했는데 내신 때도 약간 수능형 문제, 수능형스러운 문제들을 제공해주면서 아이들이 수능도 잘하고 내신도 충분히 잘할 수 있게 시험을 위한 행위로서 시간 낭비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됐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과목 중에 하나가 아마 영어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다 보니 대진여고에 내신 시험 범위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많았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그런 건데 이제 워낙 이미지가 내 영어 내신이 정말 이 동네에서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다 보니 학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은 건 조금 불편해하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또 진실을 좀 이렇게 마주해야 이제 또 답이 보이는 거라서 좀 이제 이런 명백한 사실들을 저희가 좀 전달하는 게 저희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점이 하나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량이 우리 지역에서 좀 평범한 그러니까 성적대가 평범한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도 적은데 아이들은 왜 어려워할까라고 했을 때 두드러지는 특이점 중에 하나가 일단 학교 자체 규제에 수록된 지문들이 조금 재밌어요. 이게 저희가 이번에 내신 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줬었는데 능률에서 나온 어드밴스 리딩 익스퍼트라는 그 부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굳이 사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학교 부교재가 완성이 돼서 이제 학교 부교재에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재에 따라 보실 필요는 없기는 한데 리딩 익스퍼트 교재에서 출제를 이제 발제를 해가지고 부교재 추가 지문을 만드신 거였고 그 리딩 익스퍼트 지문은 사실 용도가 뭐냐면 토플 지문이야. 그래서 토플 공부용 학습서에 있는 지문이라 호흡도 길고 그리고 읽어야 될 것도 많고 실제로 그 리딩 익스퍼트라는 책에는 그 부교재에 수록된 지문 옆에 문제가 4개 정도가 토플형 지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 문제가 거기 수록된 문제하고 이번에 내신에 출제된 문제하고 결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주 똑같이 내면 당연히 문제가 되니까 안 하실 거고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이제 변형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좀 특수성이 있었다는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시험 범위 특이점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범위의 시험 범위를 이제 고르게 출제합니다. 근데 이건 모든 학교가 그래요, 사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교과서가 변별력이 떨어졌다, 뭐 별로 없었다, 그래서 뭐 부교재랑 모의고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교과서 공부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비율로는 거의 정률적인 비율로 거의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시험에서 교과서 지문이 그렇게 적지 않았다는 것도 저희가 염두에 두면서 기말에도 모든 범위를 좀 고루 공부를 하는 게 좀 필요하겠지만은 사실 동일한 분량으로 1대 1대1이어도 얘가 가장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텍스트 비율이 한 0.5대 뭐 한 1대 0.7 이 정도 혹은 1.4 정도가 되는 0.7이 아니라 여기서 교과서 지문 범위가 더 많은 편이라 교과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5월에 미리미리 공부를 좀 해두면 이제 내신 기간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 관리나 이런 거 수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부교재 출제는 추가 지문 출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드밴스 리딩 익스퍼트라고 하는 능률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토플 교재로 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요. 지금 대진여고 1학년에 계속 평가를 주도하시는 선생님이요. 그리고 계속 1학년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아마 중간에 제가 한두 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이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학교 내 자체적인 코드들이 분명히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뭐 교무단에서 관리를 확실하게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출제 전에 이제 선생님들끼리 뭐 충분히 이제 약속된 어떤 코드들을 가지고 출제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만드신다던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근데 제가 주목했던 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왜 준비해서 갑자기 생뚱맞게 이 교재를 썼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강의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 교재를 사용했던 학교가 어딘가 생각을 해봤더니 딱 생각나는 건 휘문고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좀 아주 어려운 학교들, 특히나 내신 경쟁이 치열하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하면 모집단 수준이 높은 학교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집단 수준이 높은 학교가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요. 하나는 엄청나게 많은 시험 범위를 제시를 해서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학생과 아닌 학생을 구분합니다. 강남 쪽에는 보통 세화나 이쪽에 세화일보나 이런 데들이 약간 시험 범위를 많이 가져와요. 좀 전통적으로. 그리고 휘문고 같은 경우에도 뭐 시험 범위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 국어나 수학에 비해서는 영어는 이렇게 좀 어려운 질문들이 이제 쑥쑥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부담을 주는 형태로 출제를 했었고 대신여고도 그것의 모습을 좀 닮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은 아무래도 좀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범위가 많기보다는 좀 깊이 있게 제한된 범위, 좀 적은 범위여도 깊이 있게 공부를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이 좀 더 얻게 하는 게 많겠다는 취지를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학교의 입장은 저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는 내신이나 시험이라고 하면 늘 전공에 대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을 운영하고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별로 좀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학교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주는 메시지가 일관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혹은 지금 현재 현행 내신 체계가 갖고 있는 단점들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형태로 시험을 출제하고 시행을 할 테니 학생들도 거기에 맞춰서 좀 바람직한 형태의 공부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일관되게 메시지를 준 게 거의 10년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거기에 적응을 하는 게 맞는데 그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의 한 절반 정도의 책임은 사실 학원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좀 솔직히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대진여고 영어 내신하면 뭐 유명한 학원들이 몇 군데 있나 봐요. 그리고 뭐 저는 이제 대진여고 전문반으로 이제 한참 할 때 보면 한 학년에만 20명, 30명씩 이렇게 강의하면서 보면은 이제 여러 극단의 아이들이 모이다 보면 그리고 아이들이 그냥 시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바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완전히 벗어난 형태로 강제로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 아이들은 막 쓰고 써보고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학원 영어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안 외워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아이가 이제 배 맞춰 가다 보니까 좀 맞추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학교에서 분명 가르치고 있는 건 이쪽에 명확한 잣표가 있었는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실수를 하고 이제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학교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잘 시행을 하고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대진여고 내신에 대비를 하면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꾸준히 성적이 나오고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라면은 학교가 지향하고 가리키는 바들을 잘 성실하게 성장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딱 한 문장을 위해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해오던 것들, 그러니까 영어 공부의 본질적인 공부들을 충실하게 잘하는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진여고 쪽에서는 오히려 영어에 하는 사람은 대진고보다도 더 전향적으로 영어에 대한 시간을 줄여줄 테니까 올바르게 공부하고 정시 때 영어 때문에 문제되는 일이 생기지 않게 잘 공부를 해주길 바라고 그게 되면은 내신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게 해줄게. 약간 이런 식의 설계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야 되는데 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대진여고 내신 어려우니까 더 빡세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자꾸 이런 엉뚱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아이들도 혼란스러워하고 더군다나 이제 1학년 첫 시험 보면 아이들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텐데 이제 조언까지만 그렇게 돼버리면은 아이들은 이제 약간 인지부조한 상태가 돼요. 자기가 중간고사 범위를 공부를 해봤잖아요. 근데 잘 안 됐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때 하는 것처럼 암송하듯이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굉장히 고전했고 어려웠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시험지지만 재밌게도 결론은 중학교 때처럼 무식하게 많이는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는데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주변에서 다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일단 많이 읽어, 많이 써봐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이제 시험과 괴리되는 결과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하는 게 앞으로 좀 관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대진여고에 이런 기조를 만든 영어 선생님이 어떤 의도에서 하신 건지 혹은 그걸 만드신 분이 이미 다른 학년을 가르쳤고 그냥 그걸 그냥 의뢰해오는 관성대로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 관성대로 하고 있는 거를 과대 해석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진학을 하게 될 때 아주 극소수의 상위권 아이들은 여전히 수시로 가게 되고 그리고 대진고나 대진여고 아이들 중에는 한 절반 정도는 사실 거의 재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상위 절반의 나머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정시 같은 걸로도 이제 진학을 하다 보니까 수시 최저나 정시 문제에서 영어가 문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이제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학습 아이들 잡아주기 위해서 시험을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서 정말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외우지 말라고 그러네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희 학원에서만 워크북 보면서 특히 제 거 워크북 보고 많이 영어생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그 영어생들이 이런 거 해봐야 뭐 하냐
이거 그냥 암송하면서 그냥 너 앵무새처럼 써봐. 야, 시험 문제 아무것도 못 풀어. 그냥 그 사이, 그 시간에 읽어보는 게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정말 많이로 함축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가지고, 학원 선생님이 하기에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가리키는 방향이 있다면은, 그대로 잘 가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왜 그런지 또 이해해볼 수 있는 게, 몇 년 전 일인데, 몇 년 전에 신입생이 고1 상을 보고 봤을 때 만점자가 80명 정도 나왔던 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졸업을 했을 때 전교의 1등급이 30명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의 선생님들도 제대로 가르쳐서 진학까지 고민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아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우수한 자원들의 아이들이 들어와서 쭉쭉쭉쭉 계속 걱정 없이 성장을 해주면 좋은데 늘 아슬아슬하게 1, 2등급 때 인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이 동네에서 못하는 아이들이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지금 이상한 짓을 하면서 낭비할 시간이 없겠구나. 아이들 효율적으로 공부시켜야 되겠다. 약간 이런 관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왜 확신을 갖게 됐냐면은 지금 저희 아이들이 첫 시험 보고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2학년 되면 그런 말이 쏙 들어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시험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 공부하는 애들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2학년 대신여고 내신 문제가 쉬워요. 왜냐하면 바뀌지가 않으니까 기조가 제한된 범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상위권 아이들은 적응을 하고 나면은 이틀 안에서 이렇게 도는 건 나 이제 살 수 있겠다 라고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아마 이번에도 1학기 중간고사 읽을 것이 70초반에서 아마 80초반일 거예요. 근데 2학년 되면 거기 막 90초 중반까지도 올라가지고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조나 현실은 바뀌지 않고 아이들은 그 사이에 성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다들 엄청 놀라죠. 왜냐하면 굉장히 극상위권의 아이가 있는데 제 수강생 중에 그 친구가 80점 조금 넘었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중학교 때 합쳐서 중학교 때도 시험 몇 번 보지도 않지만은 중학교 시험 전체 통틀어서 하나 두 개 틀려봤을 법한 애들이거든요. 영어로는. 근데 그 친구들도 이제 와서 첫 시험을 이제 80점 맞게 된 거고 제가 내신 대비 과정에서 충분히 다 주시시켜줬어요.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도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 되어보고 한번 이제 틀려보고 하니까 이제 아마 아이들이 기말에 조금 더 대응 더 잘하고 이제 2학기 때 조금 더 대응 잘하다가 이제 2학년이 되면 그렇게 이제 등급씩 착 치솟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요 슬라이드는 뭐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교재를 가지고 거예요. 원본인데 저희는 이거 원본을 한번 좀 풀어봤어요. 그리고 학교 부교재 요만큼만 잘려서 이제 수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 두 질문 하고요. 그리고 뭐가 들어갔었냐면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이렇게 아이들 있는 국가지 같은 영어 잡지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한 토막 정도의 글을 잘라내셔서 두께를 나눠서 수록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늘 궁금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왜 부교재에 이런 질문을 넣고 어떻게 구성을 했고 어떤 의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게 늘 관심사라 이제 이번에 부교재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분석을 해봤었고 분석을 해본 결과는 여전히 선생님은 크게 변하시진 않는구나. 그냥 계속해서 본질적인 독해 능력을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읽고 이해하기 능력이 충실하면은 제가 봤을 때 대진여고 기준 2등급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문항분석 오늘 안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안 하냐면요. 이게 문항분석 하다 보면 또 분명히 100% 메시지가 왜곡이 될 거거든요. 어떻게 왜곡이 되냐면 매년 그랬어요. 어려운 서술 문제 보여드리면 다 그거에 꽂혀있는데 그건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1컷이랑 비교해보고 싶잖아요. 작년에 1컷이 80점 2점이거든요. 80점 2점이면 사실 서술형에서 반타작하고요. 그러니까 쉬운 어법 문제는 안 맞추고 리딩 문제 다 맞췄으면 80점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대진여고 아이들 상담할 때 전교 10등하는 제 정도의 극상위권 아이냐고 먼저 물어봐요. 아니면 서술형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 3점짜리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독해 문제 읽고 이해하기 영역에서 15점, 16점씩 나가는 게 훨씬 더 큰 건데 아이들은 그걸 부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시험말이나 이제 요령이 더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려주는 게 학원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어떻게 먼저 출제됐냐면은 토플 교재다 보니까 메인 아이디어 TF 문제, 이제 일치 브릿지 문제 이렇게 뭐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중심 내용에 대해서 뭔가 요약하는 이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정통적인 토플 형태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토플 대비를 위한 학습서 같은 교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문제 주제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데 영어 성질은 다 발문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그거 읽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한번 하고 났으니까 아마 좀 적응을 하게 될 텐데 뭐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이 패러그램 위에 패러그램과 관련된 내용에서 참인 것을 고르는 건데 이건 단순 사실적 사고 테이프 문제, 트루어펄스 문제는 아니고 약간 추론 문제에 가까웠어요. 인플러스 문제에 가까워서 이 문제가 이 문제와 그리고 이 문제의 약간 결합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현재 일부들도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는 중간고사 대비할 때 아이들한테 보기는 하는데 웬만하면 학교에 가져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제 학교생님 보시면 좀 기분이 찝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저는 뭐 어쨌든 시험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이런 것도 좀 대비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비즈니스 질문이었는데 요게 언더커버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을 소재로 한 글이었고 똑같은 구조였어요. 메인 질문 문제 그리고 마케팅에 대해서 왜 광고주들이 선호하는지 이유 찾는 것, 그러니까 네이클의 내용 이해와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냐면 굉장히 생소해요. 그러니까 국어 문제 같은 건데 사실 아이들이 토플을 공부해보지 않았거나 혹은 토플 대비반에 있어보지 않았다면 또 오랜 시간 있어보지 않았다면 풀어보기 힘든 것들이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시험 문제들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는 어휘 문제, 하나는 이렇게 요양 문제. 이 유형은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저희가 수능에서 가장 쉽다고 하는 요양문 문제인데 요양문은 꼭 이렇게 서술로 보내세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대진여고 첫 해 담당을 했을 때 그 해에 나왔던 이 서술형 요양문 완성 문제를 푸는데 제가 10분 걸렸어요. 저도 낯설어가지고. 왜냐하면 여기에 A가 없이 그냥 채우라면 저도 금방 채울 수가 있는데 조건에 알파벳이 하나씩 들어가요. 그래갖고 이걸 찾아내는 거는 사실 이미 어려운 수준의 글을 많이 읽어보고 요약 정리도 가능해서 주제 파악도 가능하지만 어휘 수준에 대한 이 깊이도 꽤 있어야 사실 여기 보면서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거든요. 답을 보면 되게 쉬운데 이게 사실 답을 보고 이렇게 보면 세상 쉽지만 이거 보면 정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문제 정말 오답률이 높았어요. 그리고 제 제자도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는데 이거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어려웠었고 이런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outweigh, reinforce, endorsement, immoral, unbiased 이런 데 밑줄 쳐져 있는데 그게 원래 교재들 이렇게 보시면은 밑줄 쳐서 강조가 돼서 활동으로 나왔던 단어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원래 교재들에서 크게 변형 없이 이렇게 활용해서 문제가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를 사서 반드시 풀어봐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중간고사는 첫 시험에 이렇게 갔다면은 기말고사 다시 역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말고사 때 대비를 하려면은 우리가 이번 중간고사 때 나왔던 유형들을 상상을 해보면서 이 지문을 갖고 이렇게 유형문 문제를 내면 어떻게 요약을 하실까? 이렇게 하시면 어떤 단어의 문제를 내실까? 이런 것들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이런 교재를 굳이 사서 펴보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요거 사실 능률 홈페이지 가셔서 등록하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PDF로 이북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기출 관련해서 요구하는 거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보통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내용 관련된, 직접적 내용 관련된 무언가 언급하는 문제들 그리고 이렇게 해석과 관련된 특정 어휘들, 어려운 많은 단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제를 활용해서 주제를 물어보거나 주제를 써보라고 하거나 아니면 주제를 함축할 수 있는 문장을 이렇게 유형문을 만든 다음에 특정 키워드를 너네가 서술형으로 답사라고 한다던가 이런 식의 굵직굵직한 이런 몇 가지 갈래들이 있거든요. 얘네들만 계속 반복해서 돌려서 쓰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잘하기 위해서 사실 학교 선생님을 많이 받긴 합니다. 많이 써보는 것보다 많이 읽는 게 중요하기는 해요. 그리고 저희가 학원에서 많이 써보라고 하는 이유 중에 사실 절반은 써보는 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쓰는 과정을 통해서 읽어보는 걸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시키는 거지 저희가 사실 뭐 영작 대비를 위해서 그렇게 무식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좋은 거는 그런 극복의 도움이 없이 그냥 읽고 너가 정리해라고 했을 때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수업 시간 때 보통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런 책을 아예 이제 본질적인 것부터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읽어가 아니라 독해라고 하는 행위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저희가 지금 다 짚어주면서 내신 들어가기 전에 글 읽기라는 행위를 해가 아니라
그릴기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중에서 너가 뭘 놓치고 있기 때문에 글을 읽었을 때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글을 읽었을 때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건데요. 아이들이 문해력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게 세대가 달라서 그래요. 이제 저만 해도 이제 텍스트 세대이긴 한데 우리 아이들 미디어 세대죠.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가 뽀로로 보면서 컸던 세대라 미디어 리터러시는 굉장히 타버려요. 그러니까 영상물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인데 문자 체계에 대한 리터러시는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고 어른들이 생각하기엔 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갖고 아마 집안에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시면 알 텐데 빅락점 같은 간단한 거나 아니면 신문기사 같은 거 줘서 읽어보라고 한 다음에 덮어놓고 못 읽은 것 같으면 애들 대부분이 머리가 하얘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한 독해를 해야 되는데 읽어봐라고 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 조언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나는 시험 문제 푸는 거 엄청 어렵던데 무슨 그냥 읽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바탕부터 정확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 때 어떻게 해서 글 읽기를 해야 되고 글 읽기 과정에서 글에 담겨있는 정보를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프로세싱 해야 되는지부터 하나하나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나가서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가 나오게 되면은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엄청 대단하게는 아니더라도 다들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성적 향상도 다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뭐 모두가 1등급 받으면 좋겠지만 그건 사실상 굉장히 힘든 일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강의를 다 해주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지문을 볼 때도 이렇게 어려운 문장을 읽는 문장의 스타일을 극복하는 것부터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줄글로 된 건데 이걸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읽는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읽는 요령들 그리고 이걸 다시 머릿속에서 이렇게 매핑하는 것까지도 하나하나 하고 있고요. 이걸 방법을 배운 다음에 해라고 해서 되면 너무 좋은데 이제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됐거든요. 근데 점점 안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내신이한테 제가 하나하나 전부 다 문장 구조 분석하면서 다 이해시켜주고 이렇게 된 글인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이해시켜주고 이걸 다시 머릿속에 이렇게 요약 정리까지 해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느냐 리딩 컴프레션 문제의 대부분이 사실은 글의 메인 아이디어나 혹은 글의 사실적함으로 관련된 것들이 출제가 굉장히 많이 돼요. 그거만 이번 시험에 합치면 70점 이상 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답변이 가능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제가 해줬으면 아이들이 물론 다 맞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제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혹은 선제해석을 잘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제외하고 4번 하는 거와 세분 문제 제외하면은 한 60점 정도 확보가 가능한 거고 이제 그 외에 서술형에서 이제 본인이 10점 받냐 20점 받냐에 따라서 80점도 했다가 70점도 했다가 이렇게 좀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좋겠고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대신 요건 해서 안 들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시험이 정복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옆에 같은 시험을 매 시험마다 노출이 되면서 똑같이 발전하고 있는 같은 모집단에 있는 아이들의 수준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석차가 오르는 게 굉장히 힘든 거지 사실 아이들 전반적으로는 대진여고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면서 2학년 3학년 넘어가면서 다 유의미한 발전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뭐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를 하기 어렵지만 아이들이 요새는 전국단위 모의고사를 보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기 좀 힘들겠지만은 저희 대진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체 아이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수준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거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고 학교에서도 저는 저희 예비 볼 때 많이 물어보시는 학교 어디 가냐 했을 때 힘들긴 하지만 참 잘 가르쳐주는 학교다 이렇게 저는 늘 이야기할 정도로 대진여고 이런 특성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저희가 이제 제가 강북청소에서 설명했던 거 이렇게 예전처럼 몇십 명씩 오시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이번에는 준비를 하면서 좀 솔직한 이야기 좀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담백하게 우리가 시험이 좀 먼저 객관적으로 좀 보고 저도 궁금해서 어제 밤에 급하게 검색을 해봤더니 이미 다른 쪽에서 대신여고 내신 대비 설명을 많이 했는데 역시나 다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큰일 났다, 충격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많았고 대신여고 내신 쉽지 않습니다, 큰일 났어요, 빨리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글쎄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꾸준한 공부가 필요한 거지 내신 이번에 큰일 났으니까 단기적으로 큰 변을 줘가지고 이번에 확 바꿔서 이번에 기말에 성적을 확 끌어올릴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면 아마 기말고사 끝나고 또 학원 옮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보시면 좋겠고, 저희가 애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아이들이 앞담한다고 되게 싫어하는데 사실 단기간에 확 오르기가 힘든 학교들이 있어요. 대진고, 대진여고, 선도고 뭐 이런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모집 단위 아이들의 수준이 탄탄하고 얘네들이 다 같이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혼자 열심히 떴다고 얘를 앞지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많이 놓치게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대진여고 같은 경우는 시험이 핑계찾기 너무 좋잖아요.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엉뚱한 공부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그냥 묵묵하게 차분하게 내 공부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성적 오르는 친구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저희 예전 수강생 중에는 1학년 중간고사 68점이었는데 방법만 바꾸고 기말에 98점 받았던 친구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거의 뭐 로또 맞은 확률이 아주 희귀한 얘기인 거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좀 이제 차분하게 이제 내 실력 쌓으면서 하다가 250등이 210등이 되고 180등이 되고 150등이 되고 130등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뿌듯해하고 그 과정에서 오르는 숫자들을 가지고 뭐 학종을 쓴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그냥 200등 나와버리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점수가 보통 아이들 둘 중에 하나 좋아야 돼요. 석차라도 오르는가 아니면 단순히 점수가 그냥 아라비아 숫자에서 좀 올라가는가 둘 중 하나라도 있어야 좀 아이들이 이제 면이 사니까 뭐 할 말도 많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대진여고 시험은 유독 좀 많이 이상한 이미지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실제 시험이 시행되고 아이들이 겪었던 것보다 많이 왜곡돼 있어요. 너무 어렵다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진 않고 오히려 되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 평가에 대해서 되게 비판 많이 하잖아요. 특히 뭐 내신 이상하다, 그냥 외우기 시험이다. 수능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영어가 아니라서 이건 영어로서의 실용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진여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 내신에서 비판받는 무지성적인 암기를 가장 배제하고 학습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로 슬기롭게 중간 지점을 잘 찾은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입장에서 사실 학교 칭찬하는 게 되게 부담이긴 한데 저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그냥 몇 년 전부터 대진여고 설명을 듣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머리로 이해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결과가 잘 나오시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맞지 않는데 이게 막상 실제로 보면은 뭐 몇 년 전, 한 두세 년 선배 이야기인데요. 토플이 거의 115점을 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대진여고 내신 맨날 한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좀 잘 도움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응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시험에서 보통 충격과 공포가 있는데요. 모두가 그렇다고 하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스럽게 시험 본 친구가 대진여고 몇 명이나 있어요. 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요거 왜 그러냐면은 중학교 때는 A등급 받으려고 원점수 90점, 97점, 8점 이렇게 100점 이렇게 찍다가 일단 아라비아 숫자 내려왔죠. 시험은 너무 어렵죠. 범위는 많죠. 이러니까 3중고가 되고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마진을 넘어가는 수준의 스트레스가 딱 도달을 하게 되면은 그냥 놔버리고 싶거나 회피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시기 때 부모님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되게 힘든 것 끝난 아이들이니까 같이 오히려 객관적으로 잘 된 부분 안 된 부분을 찾고 그래서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1학기가 끝나고도 듣지 않으시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강한 피드백을 준다고 해서요. 이 아이가 200등에서 100등을 오를 거다라고 하는 건 보통 가르치는 사람이나 부모님의 기대지 실제로 일어나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갖고 오히려 지금까지 이제 중간고사 때 했던 거에서 혹은 중간고사 때 한번 뒤통수를 맞았던 부분들부터 차근차근히 보완할 수 있게 이제 가이드를 잡아주시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학교에서 영어 본질적인 읽기 능력을 강조하는 데는 제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읽을 수 있으면은 문제가 풀릴만 하거든요. 근데 그 제대로 읽기가 문제 배울 기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내신의 성과에 집착하는 문제, 출제 방식들 혹은 이제 아니라면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도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의 정답인 조언을 따르기보다는 그냥 이거 우리 내신 잘 맞으면 하고 가서 그 선생님 수업 한 3주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가지고 좀 편리한 방법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제 바닥이 없어서 이제 모래성에 성 썼다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위권에서 보통 생기는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 같고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거예요. 애초에 영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부터 시험 닥치면 보면 외우고 시험 닥치면 보면 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어적 자산은 없는데 갑자기 영어적 자산을 요구하는 시험을 부탁드리게 되니까
그래도 해온 게 있으니 성실하게 해야겠다 해서 달달달달 외워보긴 하는 거죠. 근데 효율도 떨어지고 성과도 떨어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외운다 하는데 시험 문제에서 답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 대진용은 한 50점 정도 이제 내용을 그러니까 본문 암기까지 했을 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이 정도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조언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희 워크북 보지 많이 오늘 하시더라도 야 너네 학교 선생님들은 워크북에 암기하고 받아쓰기 하라고 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워크북을 대진용 학생들에게 똑같이 주는 이유가 다른 학교에서는 사실 내신 서술형 대비를 위해서 하는 건데 대진용을 채워서 꼭 한 번은 써보라고 해야 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쓸 줄 아는 건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역으로 접근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배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오해가 좀 생겨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자료를 보고 이렇게 쓸 시간에 그냥 2번, 3번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읽어보고 내용 머릿속에 암기하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내용을 암기하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기분이 나쁘구나. 그래요. 그거 학부님이 정확하게 힌트를 주셨는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좀 신뢰가 생긴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냥 서로 뒷걸음질 치다 이렇게 뭐 지자분적으로 우연찮게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뭔가 학습화, 뭔가 교육과정이나 평가에 있어서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주고 그 목표에 맞춰서 아이들이 잘 이끌어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정말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 2등급인지 최상위권인지 3, 4등급인지 목표에 따라 학습자가 학습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유등급자들은 서술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양문화사 같은 건 틀려도 2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내용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그럼 내용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건 시험 대비로 가능한데 시험장에 가서 내가 하는 내용의 지문이 나왔을 때 보통 지문을 읽지 않고 문제만 읽고 풀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보통 어디서 갈리냐면 선지 해석 능력에서 갈리고 선지 판단 능력에서 갈리는데 우린 이걸 보통 다른 말로 바꾸면 독해 문제 풀이 능력, 수능 문제 풀이 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능력이 좀 바탕이 돼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겨요. 이거조차도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죠. 결국에 독해 말고사 대비가 들어야 되니까 이제 방학 때나 혹은 여름방학 때 사실 3주밖에 안 되어버려갖고 지금 이미 1학년 때 이 정도로 목표로 해야 될 정도 아래쪽에 있는 친구라면 1학년을 좀 길게 보면서 공부하시고 이제 겨울방학 때 그리고 시험 사이사이에 한 2, 3주씩 시간 있을 때라도 수능 지문들 독해 공부를 좀 밀도 있게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대진형 대신해서 어렵다는 힘든 동요가 아닙니다라고 제가 마지막에 적어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하고 싶은 이야기이긴 해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이야기인데 요거는 틀린 이야기예요. 근데 아이들은 보통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주장하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혹은 최상성이 안 맞는다 그러죠. 이거 굳이 할 필요 없어. 그냥 그 시간에 수학하는 게나 라고 생각하면서 영어를 던지는 순간 이제 대진여고가 졸업할 때쯤에 양극화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렇게 될 때 보통 아래쪽에 속하는 원인이 되는 게 이렇게 되는 부분일 거고 최근에 평가라고 하는 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과는 별개로 굉장히 많이 정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다른 과목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영어에 한해서라면은 수능 공부, 내신 공부 따로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지금 주변에 있다면은 저는 최근에 내신 문제를 연구를 안 해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신여고뿐만 아니라 정말 적지 않은 학교들에서 어떻게 해주려고 하냐면 내신이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가이드를 잡아주려고 해요. 그래갖고 그냥 1, 2학년 때 내신에 충실하면 수능의 기본기가 닦일 수 있게 설계를 하고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물론 모든 수업이 성공하지 않을까 실패하는 학교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설계는 다 그렇게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놓지 않고 그냥 대신여고 학생은 특히 많이 그러죠. 저는 그냥 정시만 할래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그냥 다 무시하시면 되고 그 정시 대비라고 하는 게 지금 네가 그 정시 대비라는 맥락 안에서 지금 네가 해야 될 거는 기말고사 준비야. 2학기 준비야. 이렇게 좀 가이드만 잘 잡아주시면은 아이들 학습 연습성이 유지가 될 거고 그것만으로도 엄청 좋은 학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공부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대진여고 이제 설명회 준비를 하면서 목표를 했던 좀 담백하게 좀 현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자. 원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 이렇게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거 혹은 흔히 받는 거랑 좀 오해받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뭐 제가 학교 선생님도 아니지만은 제가 먼저 대면을 이렇게 했던 거였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좀 영어 본질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데 점점 이제 영어학원들도 경쟁도 심화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거꾸로 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래서 그게 좀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였고요. 착실하게 그냥 잘 읽기로 준비하시면 좋겠고, 저는 제 수업 시간 때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그냥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됐을 때 단기적으로 급상승하는 친구들이 뭐 많진 않겠지만 다른 학교도 많지 않을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한 번의 시험이 쌓이고 두 번의 시험이 쌓이고 났을 때 점점 웃게 되는 친구들이 누군지 한번 보시면은 제가 오늘 강조드렸던 포인트의 중요성을 생각 한번 더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 외에 저희 내신 프로그램 설명도 이제 설명해놓고 간단하게 드려야 될 텐데, 뭐 매년 저희 브로셔나 이런 데도 저희가 적어드리는 것처럼 아이들 공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자료개발이 되는 것들 아끼지 없이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 다 브로셔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뭐 저희가 뭐 다양한 뭐 실전 문제부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경험할 수 있는 워크까지 그리고 수업 시간 때 지문 내용에 대해서도 좀 기존에 배운 방법론을 녹여내가지고 대진 연구 특성에 맞춰서 이제 내신에 좀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매년 매 시험마다 그리고 매년 수업을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그래갖고 학교에 잘 적응을 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능력들을 아이들에게 배양하는 목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느 학교 내신보다는 역량 중심의 평가를 하는 곳이고, 그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해야 되지 기술적인 면이나 혹은 겉치장에 집중하면서 본질을 놓치게 되면 굉장히 애먹을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내신대로 4가지 스텝으로 나눠서 각각의 단락들마다 또 목표를 갖고 활동들 다 체계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아이들도 그래서 보면 이렇게 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저한테 많이 신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가 워낙 오래 하기도 했었고, 이제 아이들도 한번 오면 보통 장기간 수강하는 친구들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보통 나중에 이제 2학년이 되면서 그리고 혹은 빠르게 2학기가 되면서 좋은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 성과가 나오는 바탕으로 또 친구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저희 수강후기도 좀 궁금하셨거든요. 이거는 이제 대진용 아이들은 아니고요. 저희 학생들 이제 수강을 좀 넣어놨고, 이 친구가 대진용 학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처음에 와가지고 입학한 다음에 첫 시험 보고 완전히 망쳐서 아예 이제 내신에 대한 감을 전혀 못 잡고 중학교 시험 공부했다 망해서 이제 기말고사 때 저한테 와서 한 5주 정도 공부하고 바로 98점을 받았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사실 영어적 자산이 좀 있는 친구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쉽진 않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발음 방식대로 시험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짜다보고 이런 것도 가능하더라.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 이거 이제 다른 학원 이제 저희 수강까지 이렇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워낙 메시지가 이제 복잡한 학교는 아니어가지고요. 오히려 역량 중심의 평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 그 시험의 특성에 맞춰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할 거고, 그 과정에서 굳이 뭐 광고하는 가운데 필요한 게 하나 있다면은 아이들에게 글읽기 방식을 제대로 전문성 있게 가르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 이렇게 여러 영어학원들이 있지만은 영어학원 중에 제가 감히 제가 뭐도 아니지만 말씀드려보자면 한 8회 정도는 독해를 가르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해석에 급급해요. 선생님도 해석에 급급하고 있고 선생님도 해석을 하시면 당연히 독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에게 신문 사설 같은 거 한번 읽힌 다음에 너 지금 읽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 지금 한번 덮은 다음에 너 뭐 읽었어라고 말했을 때 아무것도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 친구한테 그냥 줄줄이 해석만 해주는 것이 과연 정말로 얘들에게 글의 내용을 이해를 시켜주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은 우리 친구들이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도 한번 좀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게, 물론 영어적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영어 시험이니까. 근데 영어적 자산이 풍부한데도 안 나오는 친구들은 왜 안 나올까라고 했을 때 언어평가적 성질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토플 지문에 토플 문제, 변형 문제도 나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대응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답을 찾지 못하는 아이에게 부족한 부분이 언어적인 건 아니었을까, 영어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연락처 어디든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질문을 주시면
이제 연락 주시면 제가 보통 하루 이틀 내로 답장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인간 학생까지만 보통 연간 수강생이 많으면 2, 300명이 이렇게 돼가지고 좀 시험 기획 지원이 많으면 한 2, 3일 걸리는 데도 있긴 한데 다 제가 직접 답장 드리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일단 설명을 마무리하고 간단히 이제 Q&A하고 저희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오늘 저희 애가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네, 맞아요. 되게 보통 평균이 안 된다. 평균이요? 평균 한 50 정도 나올걸요? 근데 사실 평균보다 중요한 게 1, 2, 3컷인데 1컷이 거의 80 초반이니까 엄청 어려운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계고등학교나 선도고 같은 데도 1컷이 한 94점이었거든요.